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폰 도우미 강사 성원이입니다. 손안의 스마트 라이프 10회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안의 스마트 라이프 마지막 수업으로 키오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 기기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법을 연습하시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자, 키오스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키오스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네. 자, 키오스크는 기다리지 않고 민원 서류를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창구가 아닌 비대면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키오스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시간에는 키오스크가 무엇이고 키오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오스크란 무엇일까요? 자, 키오스크는 이론적으로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인 무인 단말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와 닿으시죠? 자, 이것을 조금 쉽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사용자가 화면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를 처리해주는 기계 장치가 키오스크다라고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백화점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전시회나 박람회 이렇게 가셨을 때 특히 백화점 갔을 때 많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장 안내나 그 시설물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네모나게 생긴 모니터에 예를 들어서 1층은 화장품, 뭐 9층은 문화센터, 아니면은 이쪽은 그 엘리베이터, 뭐 이쪽은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키오스크가 패스트푸드, 아이들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 혹은 치킨 가게 가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한 생활 속에서 음식점에 가보시더라도 이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음식 주문을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병원, 그렇죠? 병원에 가보시게 되면은 키오스크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병원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접수를 하시죠. 예, 접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나면은 수납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처방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셨다라면은 주차 정상까지 모두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예, 그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 특히 그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러 가실 때 창고에 가시게 되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키오스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빨리 그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창구에서 이렇게 발급받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발급을 받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등본 같은 경우에는 200원이면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키오스크는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서 혹은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이라든지 그림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처리해주는 이러한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해 보시고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의 사용법을 연습을 통해서 익힐 수 있는 앱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내가 필요한 앱을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앱은 무엇이었을까요? 딩동댕, 플레이스토어였습니다. 자, 스마트폰 화면 좌우로 밀거나 위쪽으로 밀어서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을 찾아주시고요. 플레이스토어 앱 아이콘이 확인이 되시고 찾으셨다라면 터치를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가 실행이 되셨다라면 화면 상단에 이렇게 검색창이 나와 있고요. 검색창에다가 직접 손가락으로 터치하셔가지고 키오스크라고 이제 직접 자판을 통해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셔도 되시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쉽게 검색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검색창에 있는 마이크를 터치해서 말을 통해서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되십니다. 키오스크. 자, 검색 결과가 화면에 표시가 되어졌고요. 검색 결과 중에서 이렇게 가장 위쪽에 나와 있는 하늘색 네모난 아이콘의 이름은 통신사 KT가 제공해주는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설치 버튼이 있고요. 자, 설치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설치가 시작이 되어지고, 설치가 되는 동안은 이렇게 설치라는 글자가 취소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소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가 중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설치가 되어지는 과정을 동그라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설치가 다 되게 되면은 취소라는 글자는 열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열기를 터치하시고 키오스크 앱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터치를 했더니 이렇게 화면에 팝업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KT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허용이라는 메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터치하시면 되십니다. 허용을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KT에서 기기의 사진이나 미디어 파일에 접근하도록,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허용이 들어가 있는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면서 KT 키오스크 교육용 체험 앱 현재 로딩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아래쪽에 이 파란색 바가 끝에까지 100%가 돼야지만이 이제 화면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제 이동이 되어졌을 때 화면 위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멋진 남자분과 아름다운 여자분이 이제 공항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진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키오스크 체험 교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터치를 하셔야지만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키오스크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터치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하는 키오스크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아이콘 메뉴 나와 있고요. 카페에 가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연습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직접 기차표를 예매하시고 발권할 때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는 교통예매 열차 메뉴 아이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뭐 돈을 출금하시거나 입금할 때 사용하는 키오스크 ATM 연습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무인 민원 발급기 연습할 수 있는 메뉴 아이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하실 때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연습할 수 있게끔 병원 메뉴 아이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키오스크 대표 주자 6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메뉴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함께 무인 민원 발급기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인 민원 발급기 메뉴 아이콘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화면 아래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이제 기계 장치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은 들어간 입구에 대부분 이 무인 민원 발급 그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계 장치랑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오스크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기계 장치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메뉴 화면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도 있고 초본도 있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을 발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주민등록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키오스크 화면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등본을 발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초본을 발급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등본이 200원, 초본이 200원입니다.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등본을 발급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등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메뉴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주민등록 그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는 저희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그 키오스크 기계 장치 이제 보시게 되면은 키오스크 화면에 그 메시지가 떴을 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문을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겠지만 직접 이제 키오스크에다가 이렇게 지문을 갖다 넣게 되면은 지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이제 지문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화면에 이렇게 본인 확인이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확인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 기계 장치에 지문 인식하는 곳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본을 발급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등본에다가 무언가를 이제 포함해서 그 등본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미포함 상태로 이제 등본을 출력을 발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시면서 포함 미포함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동이 되어지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국가기초생활수급자랑 아니면은 국가보훈 대상자 혹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는 수수료 200원도 면제 대상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면제 신청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일반을 터치를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일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200원, 200원을 넣는 곳이 키오스크 기계 장치에 있습니다. 200원을 입력을 하시고 발급 부수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한부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래쪽에서 이제 발급 부수 뭐 한부가 아니다 2부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2부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수료가 40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어지겠죠. 다시 하나만 1부로 하게 되면 다시 200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되셨다라면은 오른쪽 하단에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탁 터치하는 순간 인쇄 중입니다 라는 이제 메시지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발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키오스크 기계 장치를 통해서 바로 내가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가지고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시고,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이렇게 이제 앱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키오스크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민원 서류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병원 아이콘 메뉴를 터치하시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크게 두 가지 메뉴 버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먼저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접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접수하기 메뉴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기 메뉴 버튼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진료카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키패드를 통해 가지고 진료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확인을 터치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면서 진료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정형외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접수가 완료가 되어지고 바로 이제 키오스크 기계에서 접수증이 출력이 되어지면서 대기인 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진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진료비에 대해서 수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을 처방 받으셨다라면은 처방전을 또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키오스크 화면에서 이번에는 수납 처방전 메뉴를 터치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환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제 화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숫자 키패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확인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 그 진료를 보신 부분에 대한 이제 진료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금액을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키오스크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아래쪽에 그 신용카드의 이제 할부 계열수를 터치를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일시불로 이제 지불을 하시죠. 자, 원하시는 할부 계열이 있다라면은 터치하시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오스크 화면이 신용카드를 이제 이렇게 넣어달라는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IC 칩이 위쪽으로 이제 향하게끔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넣어주는 순간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그 진료를 보신 그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이 이렇게 종이로 인쇄가 되어져서 나오고 또 처방전이 있다라면은 처방전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서 이제 출력이 되어져서 나오면은 받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시면은 되시겠죠. 이번에는 서울역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기차표를 조회하고 예매하고 결제하고 발권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교통예매 열차 메뉴 아이콘 터치하시고 화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신 화면에서 화면 가운데 기차 예매 체험하기 빨간색 버튼 터치하시고 이동하신 다음에 키오스크 화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승차권 예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차를 어디에서 탈 것인지 출발역과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도착역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신 다음에 출발역을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함께 서울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터치하시고 위쪽에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출발역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고 이제 도착역을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죠. 도착을 터치를 하시고 자, 아래쪽에서 저희들은 동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를 터치를 하시고 위쪽에 나와 있는 확인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도착역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출발일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서울에서 동대구로 갈 건데 몇 월 달에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이제 갈 것인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손가락으로 터치하신 다음에 이제 화면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자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키오스크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쯤에 이렇게 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도 이렇게 밀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달, 즉 월을 나타내는 부분 아래쪽에는 이제 일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1일부터 7일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좌우로 밀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31일까지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연습이기 때문에 7일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은 3일날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3일을 터치를 했더니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제 3일 수요일이 들어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수요일 날 3일 날 출발을 하는데 나는 몇 시 이후에 기차를 조회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발하는 기차를 나는 조회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10시를 터치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10시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시간이 10시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화면 아래쪽에 확인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출발일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졌음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승객 연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좌석수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터치하시고 화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객 연령 및 좌석수라고 지금 화면이 이동이 되어졌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이제 어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더하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이제 인원수, 좌석수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시고, 그렇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라면은 경로 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기차 탑승하실 때 기차표에 그 비용을 조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경로 부분에 있는 더하기를 터치하셔가지고 인원수, 좌석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승객 연령이랑 좌석수가 입력이 되어졌다라면은 아래쪽에 이제 확인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발역과 도착역 입력하셨고 출발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 연령이랑 인원수, 좌석수가 이제 정확하게 입력이 되셨다라면은 아래쪽에 이 조건에 맞는 열차를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하신 여정에 맞는 기차가 조회가 되어지고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기차가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매가 매진이 된 기차는 이렇게 이제 희미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차표를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예매를 할 때는 내가 탑승하고자 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탑승하고자 하는 시간이 이제 확인이 되셨다라면은 내가 이제 그 기차를 탑승을 하실 때 앉아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겠죠. 일반실은 기차표가 조금 저렴할 것이고 특실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일반실 터치를 해서 한번 예매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실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선택 완료가 있고요. 즉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KTX 10시 3분에 출발하는 일반실 기차를 선택했다. 선택 완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이 이동이 되어지게 되고요. 자, 화면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KTX 14호 차 열차에 있는 좌석이 이렇게 이제 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는 지금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기차의 호차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키오스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쯤에 이제 기차의 호차를 선택해서 또 좌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여러 개의 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칸을 호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호차를 어디에서 여기 위쪽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그 호차, 그 칸이 가지고 있는 좌석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K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습니다. 즉 좌석이 기차가 가는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을 순방향
반대로 앉아가는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서 이제 좌석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6개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키오스크에는 예매할 수 있는 좌석이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좌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좌석이 선택이 되어지고요. 좌석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좌석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선택 완료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좌석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지면서 이제 입력하신 여정이 이렇게 이제 화면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내가 입력한 그 여정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결제 금액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기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화면 아래쪽에 결제하기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키오스크 화면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정확하게 IC 칩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꽂게 되면은 넣게 되면은 이제 결제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 기계 장치에서 티켓이 발권이 되어져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받으시면은 되십니다. 오늘 학습하신 키오스크 앱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 있는 주변에 있는 키오스크랑 100%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이 비슷하고 같으므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키오스크를 실제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를 이제 방문을 하셨을 때 키오스크가 있다라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발급 받으시고 정산하시는 손안의 스마트 라이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